자,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예. 아이고, 네.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오프닝이 재밌었다고 그런다고요? 제보가 들어왔네요. 네. 네. 오프닝 때문에 이제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걸로 할까 생각했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훨씬 더 B급, C급에 재밌는 컷들이 많았는데, 그죠? 그렇죠. 제일 정상적인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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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네. 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 예. 그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대뇌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예. 그 대뇌와 소뇌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대뇌, 소뇌 배웠으니까 그 뇌의 다른 부분.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 소뇌 말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땐 대뇌, 소뇌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예, 중요하죠. 네. 대뇌, 소뇌 중요하고 인간 같은 경우도 대뇌 기능이 엄청 많아요. 복잡하고. 그런데 그 다른 뇌가 사실은 사실 이게 하등하다 그러면은 좀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하등 동물이 혐오 표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등이 하다 그러면 좀 요새는 잘못된 표현 같은데 어쨌든 대뇌 발달이 미약하지만 다른 뇌는 이제 양서류 같은 경우 대뇌 발달 같은 경우는 조금 미약하지만 이 다른 뇌는 훨씬 거의 비슷하거든요.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생존 문제,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대뇌 없이도 막 생존이 가능한 그 생물들 많아요. 개구리 같은 경우 대뇌를 제거해도 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대뇌 그만큼 기능 안 하는 거죠. 생각을 못할 뿐인가요? 뭔가 사고력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예. 원래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본능대로 행동하는 약간. 네, 그렇죠. 이게 그냥 프로세스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딱 움직이는 게 보이면 먹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나뭇잎 같은 것도 막 먹고 그래요. 뱀도 죽어도 함부로 손 대지 말라더라고요. 그 자율신경에서 뭐 남아 있어가지고 뭔가 따뜻한 게 다가오면 확 문대요. 대뇌가 별로 안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대뇌가 아닌 애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걔들은 중요한 역할을 이미 뇌의 역할을 이미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요 대뇌나 소뇌 같은 경우를 우리가 포유류의 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변형계를 파충류의 뇌, 그 밑에 이제 뇌줄기를 양서류 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뇌 같은 기능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포유류 아닌 애들은 조금 더 이제 대뇌 발달은 미약한 대신 다른 거는 근데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들, 그런 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관뇌, 중간뇌, 연수 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이렇게 있고요. 대뇌하고 소뇌가 이제 바깥쪽을 싸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먼저 발달하고 이제 나중에 이쪽이 진화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간뇌입니다. 간뇌. 간뇌는요, 이게 두 부분을 나뉘어요. 간뇌는 두 부분. 그래서 위쪽을 시상이라고 하고요. 네, 위쪽을 시상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시상상부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름 보면은 시상이 중요하고 시하 같은데 네. 이게 아니네요. 네. 이름 보면은 근데 여기 그냥 시상하부는 시상 밑이란 뜻이니까 이름 보면은 시상이 훨씬 중요한 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는 시상하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시상은 요게 이 시신경 같은 게 지나가는 시신경이나 청신경 같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진짜 시자예요? 볼 시자? 한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상에. 네. 시상에나. 시상에나. 예. 시상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발견했어. 네. 요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좀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도 있대요.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청신경도 지나가는데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소음이 계속 들리면은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커트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커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상 역할이라고 하네요. 잔소리를 커트하는 게 시상에서부터. 네, 네, 잔소리를 막 하고 있으면은 시상에서 아예 그냥. 네, 그냥 그러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청신경의 입국하시네요, 그냥. 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러네. 생존 정말 중요하네. 네.
어쨌든 예, 근데 생존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시상하부입니다. 왜냐?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항상성, 혈당량 유지, 삼투압 유지, 체온 유지 이런 우리 몸에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혈당량, 피 속의 포도당의 양, 당의 양 이거 일정하지 않으면 뭐 당뇨병 같은 거 그러잖아요. 삼투압, 우리 몸의 물의 양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진하냐 아니면 연하냐, 농도 조절. 요거 조절 안 되면 사망해요. 체온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하는 뇌가 이제 요 간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시상하부에 있다. 시상이랑 시상하부랑 역할이 완전 별개네요. 네, 거의 뭐 다른 기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튀어나온 요 부분이 보이는데 요 부분이 이제 뇌하수체라고. 예. 많이 들어갔던. 엄청 많이 들어갔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뇌하수체가. 네. 저기 작구나. 네, 작은데 굉장히 호르몬하죠. 이게 뭐 여기서 생장 호르몬 나오거든요. 키 크는. 그래서 막 여기 이상 생기면은 그 거인증 또는 난쟁이증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거인증 걸린 이제 그 선수가 요 뇌 수술했다 이런데 아마 여기 수술한 걸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겠는데요. 네, 네, 그렇죠. 뇌 수술은 뭐 어딜 해도 다 어렵겠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중간뇌 뇌교 연수가 있는데요. 자, 중간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뇌는 간뇌 중이 듣나요? 예. 중간뇌는 이제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눈하고 관련된 눈하고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동공반사라고 여러분들 어두운 데 가면은 동공이 커지고 밝은 데 가면 동공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잖아요. 그걸 조절하는 데가 이제 중간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살펴본 대뇌와 소뇌는요. 우리가 의식하는 운동, 수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의식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요. 얘들 지금 오늘 배우는 간뇌, 중간뇌 연수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요거 혈당량 내가 혈당량 얼마로 해야지 내가 200으로 맞춰놔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그 뇌가 되겠습니다. 중간뇌는 이제 그런 우리가 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 이게 동공 반사라든가, 아니면 잘 때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자고 있으면 눈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런 거 이제 조절하는 게 이제 중간뇌, 눈에 관련된 그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거 중간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 작년에 보니까 동공 막 마음대로 조절하는 사람 영상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럼 이게 크기를 그냥 예. 그대로인데. 동공을 수시로 조절해요. 네. 참. 예, 귀를 조절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귀에는 이게 거의 태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근육이니까. 귀가 움직이십니다 지금. 움직인다. 우와. 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 어디지? 고양이처럼. 근데 이 동공은 진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완전히 그 체계가 다른 건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야한 생각을 하는 동공이 커진다는 거. 그 이제 흥분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뒤에서 자율신경한테 배울 건데 교감신경의 작용 중에 동공이 커지는 게 있는데 그가 다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네. 그 한꺼번에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고양이들도 보면은 사냥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쪼그렸다 커졌다 말고. 왜냐면 이제 잘 봐야 되니까 사냥감을 잘 봐야 되니까. 흥분하면 이제 그게 교감신경이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원래는 좀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영향을 어쨌든 미칠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으로 내려서 뇌교인데요. 뇌교는 이게 그 교가 다리 교자예요. 뇌의 다리입니다. 뇌 다리. 그러니까 그 좌우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분리돼 있잖아요. 대뇌 같은 좌뇌우뇌가 그걸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뇌교입니다. 따로 뭐 뇌로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근데 뇌로 따로 구분하는 거죠 지금 뇌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 뇌교만의 역할이 있어요. 예, 뇌교. 예. 뇌교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 양쪽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유통 말고는 없나요? 네, 예,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뇌교 절단하는 수술도 옛날에는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그 뇌전증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던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법이 옛날에는 이 뇌교를 이제 절단하면 그게 그 발작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요거 뇌교를 절단하기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지금은 뭐 다른 약물이나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요 뇌교를 절단한 사람들 이제 보면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상이 사실 대뇌 역할이라든 것들이 대뇌가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많아요. 대뇌가 어느 부분이 손상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의 그 해마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손상되니까 장기 기억이 사라지더라. 단기 기억만으로 유지가 되더라. 그런 것들. 어떤 부분이 손상된 사람 갖고 뇌 기능을 많이 연구를 했죠. 자, 근데 요 부분들이 이제 중간뇌나 이제 시상하부 이런 데가 손상되면은 뭐 거의 이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연구가 힘들 겁니다. 대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손상돼도 뭐 인지 기능이 좀 이상해질 뿐 이제 생존은 가능하거든요. 특히 연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수. 연수는 여기 그 척수 바로 위에 연결된 부분에서 이게 뇌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뒷덜미, 목 뒷덜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심장 박동. 그렇죠. 심장이 뛰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냐 늦게 뛰냐. 이런 걸 조절. 심장 박동은 심장 자체가 조절해 주거든요. 왜냐면 심장하고 연결된 신경이 끊겨서 만약에 끊기면서 명령을 못 받는다. 그래서 심장이 멈춘다 그러면은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이 자체적으로 이게 뛰는 그 신호를 내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치 이제 병원에 전기가 끊기면 병원 환자들이 이제 크게 많이 이제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자가 발전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심장박동은 심장이 스스로 뜁니다. 그래서 심장을 적출했을 때 당분간은 이제 뛰는 이유가 심장이 스스로 뛰게 되는데, 근데 연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래서 심장박동을 빨리 뛰느냐 늦게 뛰느냐 요걸 이제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막 운동하고 그러면은 심장이 막 점점 빨리 뛰죠. 그런 것들 이제 조절하는 게 연수입니다. 호흡도 우리가 호흡을 일부러 천천히 쉬게 할 수 있고 일부러 빨리 쉬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이제 호흡 속도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운동하면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느려지고 그런 이 호흡을 운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연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같은 것도 소화액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막 소화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이 자율적인 부분 중에 이런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중추가 연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영양 같은 거 사냥할 때 무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목덜미? 그렇죠. 목덜미 있죠. 그 목덜미, 목 뒷덜미 이런 데 물거든요. 그게 이제 요 연수를 무는 거라 그럽니다. 그걸 물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커다란 영양을 한 방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목 뒷덜미를 탁 문 다음에 그걸 계속 물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호흡 중추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통을 끊는다고 하죠. Okay, copy. Make your way, Daniel. Bengala has got Mary now. 저 숨통이라니까 숨통 요건 줄 알았어요. 네, 그 연애 뒷덜미에 이제 연수를 문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얘가 이 공부를 그 신성 과학교실 들은 건 아니고 사자가. 아마 뒷덜미를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진화적으로. 자연 선택의 이론까지 완벽히 마스터하고 계신 우리 최쌤입니다. 물리보다 예, 저도 물리 좋아해 되게. 예. 바꿀까요? 예. 근데 잘 몰라 그 문제는. 전 잘 몰라요. 아는 것만. 네. 자, 그래서 요거 사자가 뒷덜미 운다 이런 걸 이제 연수를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호흡하고 이제 심장은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운동은 빨리 하는 거. 거기다 소화 같은 소화가 어디였더라 하면 그냥
이제 연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자 얘기를 그 수업할 때마다 하는데 그게 기억을 하라고. 연수 기능하고 이 시상하부 기능은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자 이야기를 이렇게 연수를 들으니까 네. 연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네요. 네. 예, 선생님들 교육받는 걸 연수라고 하거든요. 예. 애들 모르나? 애들은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잘 안 쓰죠. 근데 많이 쓰긴 하죠. 그래도. 자, 그리고 이제 동공반사는 중간내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이 사람이 이제 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생존했는지 알아볼 때 이렇게 구급 요원들이 가갖고 이렇게 눈에다가 불빛 비춰보잖아요. 네. 그게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거거든요. 동공반사가 만약에 안 된다. 불빛 비췄는데도 동공이 안 줄어든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사망한 걸로 보죠. 왜냐면 이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심장박동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보는 거죠. 자, 근데 그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요 중간내랑 연수를 합쳐서 우리가 중간내 내교까지 중간내 내교가 제가 뺐는데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교는 그냥 뺐는데 이 중간내 내교 연수를 합쳐서 우리가 뇌줄기라고 합니다. 뇌줄기. 뇌의 줄기다. 가지가 아니라 줄기다.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줄기다. 나무의 몸통이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간내랑 대뇌랑 소뇌는 가지에 해당하고요. 가지에 해당하고 요 중간내 내교 연수는 줄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나무 줄기에 가지가 막 뻗쳐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네. 예. 브로콜리 같아요. 예. 구조도 그런데 구조가 딱 그런데 근데 실제로 기능도 얘들이 이제 생존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네. 뭐 심장박동, 호흡, 소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뇌줄기라고 부르고, 이 뇌줄기가 만약에 이제 동공반사가 안 되면 이 같이 뇌줄기 구성하고 있는 연수 같은데도 거의 뭐 기능을 상실했다고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뇌사를 이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사망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90년대에 들어서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90년대 왜 그러냐면은 이 장기 기증 같은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장이 완전 옛날엔 심장 멈춰야만 사망으로 인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심장 멈추면은 다른 장기들이 이제 다 손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근데 관내를 뇌줄기로 넣을지 요 뇌줄기 안 넣을지 이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간내가 기능으로 보면 이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으로 보면 이제 뇌줄기인데요. 근데 이 뇌가 발달하는 엄마 뱃속에서 뇌가 생길 때 뇌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부분이 이제 대뇌랑 소뇌랑 거의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가 발생할 때 사람 뇌가 발생할 때 이제 포유류 뇌가 발생할 때 전 앞쪽 부분이 이제 발달해 갖고 이제 간뇌, 대뇌, 소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뇌줄기를 넣는 데는 이제 좀 학문적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2012 개정 교육과정 그때는 이게 간뇌가 뇌줄기에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간뇌가 뇌줄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예. 달라졌구나. 네.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작년에 온라인 수업할 때는 간뇌를 뇌줄기라고 수업을 했었어요. 올해는 간뇌를 지금 뺐습니다. 과학이란 게 네. 과학자들끼리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도 꽤 있어서. 네. 과학이라는 게 정해지고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이 변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런 데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변명 잘 들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변한 거예요. 제가 모른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척수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공반사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대뇌까지도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했는데 하면은 대뇌 손에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손에만 죽으면 그러니까 손에만 발고 눈부셔 하면서 손에만 손상 있으면 눈알 피하겠죠 이렇게. 몸은 못 움직이는데 눈알 피해서.